오늘은 오랜만에 홈케어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지금 사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거의 공병이 다 되어가고 있는 아비브의 어성초 카밍 토너. 원래는 추천템 영상을 찍으려다가 지금 약간 피부 암흑기거든요. 이 색소 침착이랑 턱 밑에 이렇게까지 날리는가 싶을 정도로 여드름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하면 피부가 예민해져서 그런지 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그러면 홈케어로 요즘에 하고 있는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요즘 쓰는 기기랑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할 겸 이렇게 홈케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모델링 팩을 해줄 건데 팩 하기 전에 좀 건조해요. 이거 좋더라고요. 닥터 엘시아 건데 스트레치 핏 카밍 패드. 근데 이 패드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곡물팩 섞기 전이나 잠깐 패드팩 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얘가 왜 특이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꺼즈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에스테틱 샵에서 관리사분들이 해주는 것처럼 패드가 좀 신기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닥터엘시아 제품을 좀 좋아하거든요. 얘네가 은근히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너무 촉촉하다. 지금 피부에 열감도 엄청나고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인지 오늘은 진정과 색소 침착 관리를 위한 그러면서 요즘 쓰고 있는 제품 소개 이렇게 목에다 하기 딱 좋아서 딱 달라붙어있어.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붕대 감은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델링 팩을 해줄 건데 오늘 모델링 팩은 바로 이 마리포사. 소유튜브님이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유튜브님 채널에서 보고 저도 그때 런칭하자마자 구매를 하고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좋은 건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써보자 하고서는 고이 보관을 해뒀다가 마침 또 트러블도 올라온 겸 이게 진짜 진정 효과가 있는지 해서 써보려고 2번 정도 썼거든요. 제가 이거 샀는데 또 브랜드 측에서 제품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팩이나 있어요. 진짜 한 팩도 안 썼는데 브랜드 이름이 너무 낯설어서 있는지 모르고 제품을 받았는데 집에 있는 거였어. 이사 오면서 팩볼이랑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깔 겁니다. 뭐가 좀 들어있어요. 가루가 되게 곱거든요. 엄청 고와. 근데 안에 뭐지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몇 번 안 해봐서 그런지 양 조절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떼기가 싫다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닥터엘시아는 조만간 제가 추천템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얼굴에 열감이 여기에 온전히 다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뜨끈뜨끈해졌어요. 목에는 계속 붙여놓읍시다. 그리고 한번 써볼까요? 다행히 찬물을 섞어서 믹스를 했더니 좀 시원하네요. 처음에 했을 때 왜 쿨링감이 안 느껴졌었지? 한창 모델링 팩이 엄청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메디힐 제품만 쓰다가 사실 이 제품 출시한다고 했을 때 살짝 반가웠거든요. 모델링 팩 워낙 덕후라서 이런 팩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재밌어요. 시간을 좀 들이면 더 내 피부에 효과가 좋은 그런 느낌이어서 하지만 농도 조절은 쉽지 않다. 근데 금방 굳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피부 진정과 색소 침착 관리입니다. 너무 묽은가 봐요, 여러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고 다음날에 피부 진정이 좀 되면 이건 바로 추천템 영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워서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내려오지 마. 미치겠다. 좋아. 사실 목에다가도 하고 싶었는데 목까지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와. 미쳤다. 생각보다 빨리 안 굳는데요? 진짜 이 물기 조절을 엄청 잘해야 된다. 누워있고 싶네. 오. 이거 약간 에스테틱 샵에서 끝에 약간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해봤는데 붙네. 개이득이야, 개이득. 딱 좋아. 이거 진짜 꿀템인데? 딱 막아주네요. 우선 느낌은 쿨링감이 딱 있어서 딱 진정되는 느낌은 있네요. 이렇게 15분 있다가 팩을 떼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떼보도록 할게요. 오, 이 패드 붙인 거대로 이렇게 뗐더니 진짜 잘 떨어지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진짜 잘 떼어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약간 말랑말랑하고 촉촉해요. 패드가 한 건 했다. 여기 부분만 덜 떼어지고 나머지는 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됐죠. 무슨 팬더같이 세안을 하고 올게요. 세안하고 나왔을 때 하기 전보다 확실히 촉촉해졌어요. 이게 피부가 안 좋을 때 쓰니까 확 오네요. 피부가 좋았을 때 테스트했을 때는 사실 뭐가 좋다는 거지?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좋네. 뭔가 피부 안 좋을 때
되게 건조하고 좀 간지럽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싹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거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닥터엘시아랑 거의 콜라보로 해가지고 얘네 둘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토너 패드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강추입니다. 이게 목이 생각보다 건조해서 목주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분감만 잘 유지해줘도 목주름이 조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 패드 면이 막 까슬거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꺼지면 느낌이어가지고 순면. 이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시딩으로 들어온 건데 사야겠네요. 그래, 닥터일시아가 잘한다니까요, 스킨케어 라인을. 근데 웃긴 게 왼쪽만 나고 있어. 제가 왼쪽 얼굴을 또 좋아하는데 왼쪽에만 자꾸 뭐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죠. 그리고 오늘은 이 2개 조합으로 해서 좀 LDM 관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LDM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LDM 기기는 사실 다 효과가 좋아요. 사실 다른 기기 사용했을 때랑 LDM 기기 사용했을 때랑 확실히 화장 먹는 거나 피부가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촉촉해지는 게 확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LDM 기기는 사실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이 글로우엠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입문자이신 분들은 저는 톤더 글로우,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퍼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써보았을 때는 저는 톤더 글로우도 진짜 가성비 좋게 효과가 좋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글로우엠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기기들이 너무 잘 나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대나 30대 초반에 진짜 화장 잘 안 먹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병원 근무했을 때도 맨날 화장 들뜨고 아침에 이제 피부 열이 많으니까 수정 화장할 때도 다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피부였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화장 안 먹을 때 많은데 이렇게 LDM 기기나 홈케어 기기 쓰고 화장해주면 화장 먹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피부로 먹는 게 다르고 흡수하는 게 확 달라져요.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게 진짜, 물론 화장품 내에서도 흡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술력들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기기로 흡수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 테카 플럼핑 앰플이에요. 제가 최근 빠진 수분 앰플인데 되게 촉촉하고 물광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천천히 사실 써야 한다고 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기기를 되게 빨리 돌리는데, 근데 사실 빨리 돌려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천천히. 최근에 막 탄력 제품들도 테스트를 많이 하고 궁금했던 제품들 사서 막 써보니까 그래서 또 영양이 과다해서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트러블 없애는 작업도 하고, 근데 이렇게 트러블이 날수록 저는 화장하는 게 너무 싫어요. 화장을 더 두껍게 해야지 이게 가려지니까 두껍게 또 하다 보면은 또 피부도 너무 안 예쁘고.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저의 팁은 최대한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오히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피부를 좀 쉬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LDM 기기는 하나쯤은 구매해도 좋다. 제가 만약에 기기를 진짜 다 당근하고 딱 몇 개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X2 글로우엠 이 2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기기도 사실 하나 남기고 싶은데 뭔가 요즘 좀 자주 손이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템 큐브가 제일 좋았는데 저게 확실히 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러블이 막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보템 큐브를 하면은 마사지 크림이 또 모공을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참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굴 비대칭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촬영을 좀 많이 하고 또 생얼 사진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좀 비대칭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비대칭 교정하는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그것도 다녀와서 효과가 있으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구상 교정이랑 얼굴 비대칭 잡는 그런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되게 좀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비쌀지, 아니면 그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후기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줄기세포 때 맞고 한 달 지나고 후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12월에 맞았으니까 2달, 3달 넘었네요. 처음에 줄기세포 주사 맞고 나서 한 달까지 화장이 미친 듯이 잘 먹는 거예요. 뭘 발라도 기기를 안 돌려도 그냥
화장을 그냥 쑥쑥 끌어당겨. 너무 잘 먹어, 화장이. 그런 피부가 되고 그게 진짜 스킨 부스터 시술이잖아요. 제가 약간 볼 쪽에 탄력감도 좀 없고 약간 땅콩형 얼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굴형이 조금 더 예뻐졌어요. 뭘 넣은 거 아니고 진짜 그 줄기세포 주사만 맞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 몸 안에 콜라겐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면서 콜라겐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 콜라겐 주사는 용량이 조금 과해지면은 얼굴이 살짝 좀 커진 느낌도 있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필러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콜라겐 주사도 잘 안 맞고 있어요. 다 됐네요. 그리고 이 색소 침착 있는 부위는 저의 찐사랑 부스터 X2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색소 침착 관리는 이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이걸로 여기를 어제 좀 집중적으로 썼는데 하루만 했는데 좀 효과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써보자. 역시 라운드랩인가. 저는 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줄기세포 주사는 추천이다. 그래서 근데 20대, 30대보다는 저는 40대, 50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30대 후반? 아니면 나는 피부 탄력이 너무 없다. 진짜 내 피부 너무 흐물흐물거리고 뭐 레이저 잘못 받아서 땅콩형 얼굴이다.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추천드려요. 제가 원래 울세라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울세라를 안 받을 거거든요. 울세라 받고 너무 턱 쪽 이쪽이 패여가지고 그걸 또 막 콜라겐 주사로 채우고 콜라겐 주사가 또 가하면 너무 또 빵빵하고 보거처럼 레이저 시술이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회의감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줄기세포 주사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써마지는 1년에 한 번씩은 받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써마지도 약간 폐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또 지인이 받았던 병원이 의사분이 기가 막히게 비대칭을 좀 잘 잡아주신다고 해서 그 병원을 가서 이제 써마지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아직 좀 기간이 있어서 작년 6월에 받았거든요. 올해 한 5월쯤 가서 받을 생각인데 그 안에 이제 좀 돈을 모아놔야겠죠. 아무튼 줄기세포 주사 덕분에 콜라겐 주사를 더 이상 맞지 않고 특히 제가 이 팔자 쪽 위에가 이쪽에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너무 이 옆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되게 도톰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영상을 찍거나 말할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사실 콜라겐 주사 녹일 수도 없는데 그거를 또 조각 주사 같은 걸로 여기를 다시 또 줄이고 맞고 이거를 뭐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살짝 좀 없어지지 않았나요?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부스터 프로 더마션 모드 있죠? 그걸로 여기를 관리를 해주면서 효과를 좀 더 본 것 같아요. 제가 TV 볼 때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패드 놓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한 3번을 돌려주는데 영상 찍을 때는 딱 한 번만 돌려줘야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제가 또 트러블 관리를 하면서 패치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피부가 되게 얇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피부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패치를 붙이고 나서 뗄 때 피부 겉에 있는 살 표면이 벗겨지더라고요. 살점이 좀 떨어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 패치를 붙인 쪽에 피부 겉면이 살짝씩 패여 있어요. 염증 주사 맞아서 부작용으로 살짝 패인 느낌이 있잖아요. 피부가 군데군데 지금 패여 있어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목 주름에도 효과 있다니까요. 여러분 패드 꼭 목에다가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의 요즘 고민은 색소 침착 플러스 피부가 표면이 살짝 패였다. 또 이거는 제가 다니는 지금 피부과에 가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차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볼 것 같아요. 지금 흉터 남은 애들은 이 염증성 트러블들은 어쩔 수 없이 색소 침착이 남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젠하브의 티트리 105일. 지금 되게 많이 썼죠.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는지를 얘가 알려줍니다. 뭔가 모낭염이나 염증성 트러블에 이 티트리 오일을 바르면 처음에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때 사실 좀 무서워. 작았던 게 갑자기 좀 커지는 느낌이 들면서 딱딱해질 때 못 맞는 건가 싶은데 이거를 한 3, 4일? 길게는 한 5일까지 계속 바르다 보면은 골마지는 게 딱 보이면서 그때 전 또 패치를 딱 붙여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문 게 좀 터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소가 남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색소 침착 남는 이런 염증성 애들이 또 살짝씩 또 페이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재생이 점점 느려진다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너무 슬프다. 한창 피부가 좋다가 지금 거의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 부스터 프로 X2로 계속 색소 침착 관리를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거지. 와 이게 진짜 한쪽 면만 여기만 지금 너무 다닥다닥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슬프긴 합니다. 사실 지금 크림을 바른 게 아니고 토너 바르고 이 스킨천사의 수분 앰플만 발랐잖아요. 근데 하나도 당기는 것도 없고 수분감이 딱 꽉 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스킨천사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 가격대가 진짜 너무 저렴하고 약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웰라쥬의 히알루론산 앰플 그 앰플보다 제형감도 조금 더 있고 근데 얘도 되게 가벼워서 근데 가벼운데 얘는 조금 보습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속건조 있을 때 그때 해주면은 훨씬 더 속건조 좀 빨리 없애주는 그런 앰플이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LED 램프를 꼭 하고 잘 겁니다. 이렇게 좀 색소 침착 많을 때는 재생 도와주는 오메가 라이트 2를 쓰면은 확실히 재생이 좀 빨라져서 근데 최근에 너무 귀찮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출퇴근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갓생을 살았어 진짜. 주말에 하루 쉬고 근데 하루 쉬는 게 이미 녹초가 돼버리니까 그날 막 놀지도 못하고 그냥 잠을 진짜 많이 자고 집에서만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앰플 한 겹만 더 발라줄 건데 이거는 비노트의 물톡스 부스터 앰플. 얘가 또 미쳤습니다 여러분. 얘가 진짜 좋아요. 지금 되게 많이 썼죠. 여기 안에 보톡스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보툴리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 그냥 스킨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얼굴이 쫙 올라가면서 엄청 쫀쫀해지거든요. 근데 얘가 또 끈적거리지가 않아. 이마에만 한 번 더. 이마 쪽에는 스킨 보톡스 잘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무라이 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스킨 보톡스를 잘 못 맞는데 스킨 보톡스 대신에 이 물톡스 앰플로 이렇게 이마 팽팽하게 쫙 펴지는 느낌처럼 너무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눈가 안주름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쓴 것도 있고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좀 바뀐 루틴 중에 하나가 샤워 물 온도를 바꿨거든요. 제가 사실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물을 되게 진짜 뜨겁과 따뜻 그 사이 중간을 썼었는데 요즘에 따뜻 미직은 요 사이를 써요 요즘에. 그랬더니 이 눈가 세로주름이 좀 모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샤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는 분들 눈가 세로주름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온도 조금 낮춰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물온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욕실 안을 좀 데울 수 있는 그런 또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써보고 괜찮으면 추천템으로 가지고 올게요. 얼굴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졌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작 전에는 약간 너무 피곤하다 오늘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기기 돌리고 팩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자, 마지막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 크림 얇게만 발라줄게요. 그냥 무난하면서 사실 제가 트러블 났을 때는 다른 걸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로 요 에스앤어브 요거를 반대편도 진짜 패치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신상템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또 홈케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또 구입한 게 이거거든요. 시에르뜨와르 카밍크림. 연예인들이 가는 에스테틱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르면은 트러블도 다 없어진다.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 막 그런 걸 봐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가격이 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얼굴 전체는 안 바르고 이마만 바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마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발라도 지금 이마는 너무 강력하게 괜찮기 때문에 이마에만 좀 발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좀 제형이 좀 특이해요. 잘 안 녹아. 그래서 약간 손에 온기로 녹여서 이렇게 발라줘야지 발리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바르고 나면은 보이시죠? 약간 그냥 막을 하나 이렇게 씌우는 느낌이거든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얘를 쓰고 아직 피부가 막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닌데 바르고 나면 확실히 약간 피부 맨질맨질하고 광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오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광이 나는 건지 제가 성분을 또 한번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른 데는 지금 좀 트러블 나서 못 바르겠고 무서워서 이마 쪽에만 바르는데 나쁘지 않다. 이거 봐요. 이렇게 그냥 바르면 안 발려. 얘를
이렇게 손에 온기로 녹여서 발라주면은 싹 먹으면서 반질반질해져요. 얘는 좀 더 제가 써보고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유명하면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마 완전 번쩍번쩍해지고 난리가 났네. 이거 제가 한번 더 써보고 얼굴이 좀 더 다 나아지면은 그때 한번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